저는 31살, 아직 세상 물정도 제대로 모르고 어리다면 어린 나이일 수 있는데 벌써 이 나이에 이혼녀 타이틀을 달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지는 24살 나이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너무 어린 나이에 만난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던 중 뭘 잘 몰랐기 때문에 속도 위반 혼전 임신이 되어버렸고 그 일을 계기로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하게 되었죠. 예정에도 없이 빠르게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살다 보니 항상 필요 이상으로 주눅들어 있었고 남편이 저한테 부당한 대우를 하더라도 똑바로 대처하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이불을 발로 퍽퍽 걷어찰 만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결혼하고 첫 명절날 제가 임신 5개월 차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부부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 남편은 남쪽 지방 끝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명절 바로 전날까지 남편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전날 밤늦게 운전을 하고 내려갔고 시댁에 도착했더니 명절날 새벽이더라고요. 임신한 몸으로 차를 몇 시간 동안 타고 내려가는 것도 힘든 일이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먼저 미리 내려와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댁을 무시한다며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친정부모님이 결혼하고 첫 명절 보내러 내려가는 거라며 시부모님께 드릴 용돈과 한우갈비 세트를 들려보내셨는데 그걸 그대로 갖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했어요. 처음 겪어보는 문전박대라서 너무 놀라기도 했고 서럽기도 했죠. 시댁에는 발도 들이지 못하고 그대로 차를 돌려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차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라도 먼저 내려가서 차례상 준비하라니까. 서러워서 울고 있는 제게 남편이 타박을 하자 저도 참지 못하고 서로 소리 지르며 차 안에서 싸우고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싸움은 집에 도착해서도 끝나지 않았고 남편이란 놈은 끝까지 저한테 저 혼자라도 내려갔었어야 자기 엄마가 화가 나지 않았을 거라면서 제 탓을 했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지기 싫어서 꼬치꼬치 따지고 대들다가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심지어 뱃속에는 아이까지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화를 참지 못하더라고요. 24살의 친정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으며 결혼식 하는 날엔 결국 엄마까지 울리면서 하게 된 결혼이었는데 명절에 왕복으로 열 몇 시간 헛걸음하고 집에 오자마자 남편한테 손찌검까지 당하니까 정말 서럽더라고요. 남편도 저와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놈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인간이 쓰레기인 건지 임신기간 내내 태교는 고사하고 걸핏하면 술 먹고 집에서 욕도 서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제가 임신 8개월 차 몸이 무거웠을 땐데 갑자기 퇴근하던 남편이 제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집에 친구가 올 거라면서 제가 있으면 창피하니까 나가서 친구네 집에 가 있던지 아니면 친정 가서 하루 자고 오라 했습니다. 당시 몸도 안 좋고 그 몸으로 어딜 가야 하나 싶어 남편 보고 친구랑 나가서 놀면 안 되겠냐고 말을 했다가 정말 세상에서 처음 들어보는 욕을 먹었습니다. 쫓기다시피 일단 집에서는 나왔는데 차마 친정으론 절대 못 가겠더라고요. 만삭의 몸으로 집에 혼자 들어갔다가 저희 부모님이 제 상황을 눈치챌 것 같아서 걱정 끼치기 싫은 마음에 가장 친한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친구 자취방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말 이것 말고도 남편이 제게 했던 쓰레기 같은 짓이 너무나도 많은데 다 이야기하려면 오늘 밤새 이야기해도 끝도 없네요. 시간이 흘러 결국 아이가 태어났고 출산 전부터 남편은 산후조리원이라는 말을 꺼내기만 해도 돈 때문에 신경질적으로 화를 냈기 때문에 저는 퇴원하자마자 아이와 그냥 집에 있었어요. 혼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다 못한 친정엄마가 저희 집을 오가면서 몸 푸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그나마도 우리 엄마가 집에서 자고 가는 걸 남편이 싫어해서 남편 놈이 출근하고 나면 엄마가 왔다가 오후 5시쯤 퇴근하기 전에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진짜 지금 다시 그때를 떠올리면 남편이 아니라 저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때 그냥 화를 내고 끝냈어야 했는데 태어난 아이 때문에 무조건 살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맞는 두 번째 명절에는 결국 남편과 시부모의 말대로 갓 태어난 아이를 들쳐업고 혼자 기차를 타고 명절 전날 시댁으로 내려갔어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애를 대신 봐줄 테니 다짜고짜 음식 준비하라는 말에 뭘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친정엄마랑 전화를 해가며 차례상 준비를 어떻게든 할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 혼자 준비하다가 오후가 돼서 시댁 식구들이 점점 집에 모이기 시작하니 그래도 같이 할 사람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음식 준비를 한참 하다가 시아버지가 손님 왔다고 술상 봐오라고 하면 술상 차리고 정작 저는 일하느라 끼니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원래 결혼하면 명절마다 이 정도는 해야 하나 싶어서 그때까진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남편이 시댁으로 내려오고 아침 차례 행사까지 다 끝난 후에 남편에게 이제 우리 친정으로 가자고 했더니 남편 놈이 한다는 말이 자기는 이제 방금 전에 도착한 건데 왜 거길 가야 하냐 따졌습니다. 원래 자기 집안에서 명절에는 친정에 못 가는 거라며 저보고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명절에 친정 가는 일은 없었어요. 결혼 전에는 저도 대학 졸업하고 멀쩡한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난 뒤로 배가 불러오면서 육아휴직을 하게 됐고 남편 놈은 제게 육아휴직 급여가 들어오니까 그걸로 알아서 생활비 쓰라면서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사회초년생이었던 제 휴직급여가 얼마나 된다고 그 돈으로 남편과 먹고 사는 생활비와 공과금이며 아이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까지 전부 그걸로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쯤 제 상황은 출산 후 제대로 산후조리를 못해서 몸도 여기저기 아파오고 남편은 밖에서 돈 벌어오기 때문에 집에서 육아나 집안일은 절대 안 한다고 해서 혼자 매일 아이를 보고 있다 보니 산후우울증까지 심하게 올 정도였어요. 집에 아이와 둘이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머리가 이상해지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은 일주일에 며칠씩 친구들과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집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듣기 싫다면서 주말이 되면 혼자 여행도 갔다 오더라고요. 남편 친구들과 클럽에 갔다 온 것을 제게 들킨 적도 있었는데 친구들끼리 즐겁게 노는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갔다는 말을 저보고 믿으라고 하던 놈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우울증이 점점 심해졌고 집에 혼자 있다 보면 안 좋은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고 이 모든 불행이 아이 때문에 생긴 것 같다는 섬뜩한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대로 가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어느 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제게 남편은 드디어 미쳤냐고 하면서 맨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거리고 있으니까 우울증 같은 게 오는 거라며 나가서 운동도 좀 하고 친정부모님한테 아이 맡기고 회사에 복직해서 돈이나 벌어오라는 소리를 제게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성을 잃고 남편에게 물건을 집어던졌고 남편이랑 서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싸웠습니다. 제가 아무리 악을 써도 남편을 힘으로 이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보니 어디에 부딪혔는지 머리에서 피까지 흐르고 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일에 친정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길로 바로 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달려와서 저와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빠는 화가 나서 남편 멱살을 잡고 욕을 했더니 남편 놈은 듣기 싫다는 듯 그대로 집을 나가서 제 병원에는 따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살짝 찢어진 상처라서 병원에서 이마 봉합 수술을 하고 퇴원할 수 있었고 부모님과 함께 친정에 가서 당분간 지내게 되었어요. 남편과 이혼할 생각으로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쉬고 있었는데 3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와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하면서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빌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화를 내고 이렇게 살 거라면 이혼하라고 난리를 쳤었는데 제가 아빠 없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고 남편이 이번에는 진짜 반성을 해서 사람이 바뀌었을 줄 알고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 몇 달은 아무런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갈 수 있었어요. 남편이 정말 반성을 했구나 싶었지만 인간은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대로 정말 몇 달 안 가더라고요. 아이가 조금 크게 되고 그때부터는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저도 회사에 복직을 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랑 똑같이 같이 일을 하는 처지였는데 자기가 저보다 조금 더 월급이 많다는 이유로 여전히 육아나 집안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기가 돈이라도 많이 벌어오면 생활비라도 많이 줘야 하는데 한 달에 남편이 제게 생활비랍시고 주는 돈은 겨우 50만 원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시 돈을 버니까 생활비는 제 돈 쓰면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자기는 매주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취미생활도 해야 한다면서 밖으로 할 거 다 하고 다니고 저는 매일 아이 때문에 회사에서 눈치 보며 일찍 퇴근해야만 했어요. 어느 날 남편에게 내가 오늘 회사에서 야근해야 할 것 같다고 오늘만 나 대신에 아이 데리러 가주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남편은 저보고 돈도 얼마 못 버는 주제에 무슨 야근을 하냐면서 헛소리 하지 말고 네가 가라 하는 놈이었습니다. 진짜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일이 생겼어요.
매일 집으로 날아오는 고지서가 정말 많았는데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편지 봉투를 뜯었다가는 난리가 났기 때문에 웬만하면 손대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대부업체 이름으로 된 봉투를 발견했을 때는 섬뜩한 느낌이 들어 뜯어서 확인해보니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대부업체로부터 빌렸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대부업체 독촉장을 들이밀면서 대체 은행 놔두고 왜 대부업체에서 돈 빌렸냐고 따졌고 남편은 또 자기 우편물을 왜 확인하냐고 화를 내며 싸웠습니다. 한참을 대출 때문에 말싸움을 했고 끝에는 제가 모르던 남편의 대출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했다가 그날도 집안의 모든 물건이 날아다니고 저는 겨우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몸을 피했어요. 이대로는 누구 하나가 세상을 먼저 떠나기 전에는 끝나지 않겠다 싶어서 변호사를 찾아가 제 상황 설명을 하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그동안의 폭력적인 행동은 물론 아이가 있는데도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남편에게 위자료를 듬뿍 청구해서 소송을 걸자 제게 돈 주기는 싫었던지 합의 이혼하자고 제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마저도 이혼 협의 마지막에서는 아이 양육권을 못 준다며 제게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지금까지 애 분유 한번 타먹인 적 없고 기저귀 한번 갈아본 적 없는 놈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던 신혼집도 보증금 5천에 월세 60짜리 집이었는데 그 집 보증금 중에 2천은 저희 부모님 돈이었기 때문에 당장 집부터 빼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가진 돈도 없이 빚만 잔뜩 있는 놈이 시댁에 내려가서 살 것도 아니고 아이 데려다가 원룸에서 산다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괜히 양육권으로 저한테 주도권을 뺏고 시비 거는 것 같길래 바로 그냥 양육권은 너 가져가라 했더니 다음날 다시 제게 연락해서 선심 쓰듯이 양육권은 제게 양보한다네요. 참나 진짜 뭐 이런 한심한 남자와 살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남편 놈은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마지막으로 면접 교섭권을 요구해서 이혼한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를 보러 찾아옵니다. 지긋지긋한 남편 놈과 이혼하게 되어 처음엔 정말 홀가분했어요. 친정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 아이도 엄마가 봐주게 되었고 제가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 2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아이 딸린 이혼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무섭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요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혼녀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아갈 날이 많은데 아이와 둘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그 당시에 매일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건 남편과 이혼하고 집 정리하면서 받은 보증금 2천에 제 명의로 있던 적금 3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회사에서 혼자 버는 월급으로 앞으로 아이 키우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그 돈으로 작은 창업이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일을 계속하면서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창업에 대해서 매일 고민을 했더니 보다 못한 아빠가 제게 괜히 적은 돈 가지고 장사한다고 덤볐다가 크게 망할 수 있으니 그냥 있는 돈 가만히 저금하고 있던지 대출받아 아파트라도 사서 월세라도 받으라고 하셨어요. 아빠의 말을 듣고 5천만 원으로 어떻게 집을 사냐고 했더니 당장 다음 날부터 아빠가 저를 데리고 동네 부동산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노원 쪽이었는데 저는 아파트는 정말 수억 들고 있어야 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알아보니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한 달 넘는 시간을 아빠와 함께 아파트도 알아보고 은행도 찾아다니면서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며 지냈더니 저는 다시 살아가는 목표가 생긴 것 같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결국 2억이 조금 넘지 않는 낡은 집을 제 돈 5천과 부모님이 조금 보태주시고 모자란 돈은 대출을 받으니 금세 월세가 60만 원씩 들어오는 집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했고 제 스스로 대견했습니다. 들어오는 월세의 대부분은 은행 대출이자로 나갔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제가 뭔가 큰 재산을 가진 것 같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빨리 대출금도 갚고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아이와 함께 좋은 집에서 사는 꿈도 꿀 수 있었습니다. 막막했던 제 인생에서 뭔가 탈출구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면접 교섭권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아이를 보러 온다는 명목으로 남편과 종종 만나야만 했는데 그날만큼은 서로 싸우거나 아이 앞에서 언성을 높이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혼한 마당에 더 감정 소모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었고 남편도 그날 하루만큼은 멀쩡한 모습으로 오더라고요. 그래봤자 더 이상 서로 부부로서의 감정은 남아있지 않아서 아이와 함께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아이를 통해서 제가 아파트를 샀다는 말을 들은 남편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야, 집은 아무나 사냐? 그런 동네가 재건축이나 될 것 같아? 결국 집값이 떨어지고 저는 대출금 못 갚아서 집도 날리고 거지꼴이 될 거라면서 저를 볼 때마다 아파트값 아직 안 떨어졌냐고 빈정거렸어요. 지금 서울 집값이 거품이라느니 조만간 집값 하락이 시작되면 너 같은 사람은 망해서 거지가 될 거라는 악담만 했습니다. 정말 인성이 어디 안 가는구나 싶었지만 저도 그냥 어디서 개가 짖는구나 생각하고 듣는 둥 마는 둥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원에 아파트를 샀을 때가 약 3년 전이에요. 노원 부동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집을 사고 몇 달 후부터 아파트 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더니 결국 작년에 원래 샀던 가격의 3배가 되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같은 건 잘 모르고 그냥 매달 월세 들어오는 재미로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때까지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은행 대출도 다 갚았기 때문에 기분이 더 좋았죠. 아직까지도 저는 부모님 집에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데 매일 아침 출근을 하면서 멀리 돌아와 제 집 앞 부동산에서 오늘은 아파트가 얼마인가 확인하는 것이 사는 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팔아야 내 돈이라서 실제로 제가 손에 쥔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한참 집값이 절정을 찍고 있을 때 남편이 하는 행동이 조금 달라졌어요. 아이한테는 관심도 없고 만나면 자꾸 제 집값이 얼마나 올랐냐고 물어보면서 자기가 요즘엔 나이 먹고 철이 들었답니다. 그때는 내가 참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나 이제는 철들었고 기회가 있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뜬금없이 몇 년 전에 저한테 못되게 군 것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이혼한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남편의 시커먼 속내가 너무 뻔하게 보여서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회사 생활하며 집대출금 갚아가며 사는 동안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전혀 바뀐 것이 없는 놈이었습니다. 버는 족족 돈 모을 줄 모르고 펑펑 써대기만 하고 매번 저를 만날 때마다 명품을 샀다던가 차를 바꿨다던가 자기가 돈 쓴 걸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랑 결혼 생활할 때 타던 차도 새 차로 산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었는데 더 늦기 전에 외제차를 한번 몰아봐야 한다면서 분수에 넘치는 차를 사서 몰고 오더니 저와 아이를 옆에 태우고 드라이브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 차에 타고 있는 내내 전 남편이 멋져 보인다기보다는 너무 한심하고 불쌍하게까지 느껴졌지만 이젠 이혼한 사람인데 어떻게 살던지 말던지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었네요. 남편이 제게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남편의 소식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윗사람에게 성질 부리다가 왕따 당하고 결국 그만뒀다고 들었습니다. 사지멀쩡한 사람이니 바로 다른 회사에 취직했는데 예전 다니던 곳보다 월급도 적고 회사도 훨씬 작은 곳이라고 해요. 저한테는 자존심 세운다며 자기가 잘렸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있었지만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한테 이야기 다 듣고 확인까지 된 이야기입니다. 한참 제 앞에서 자랑하던 외제차도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결국 차 하나도 유지 못하고 팔아버린 것 같았어요. 작년 말부터 자꾸 제게 맘에도 없는 사과를 하고 아이가 너무 보고 싶고 같이 살고 싶다면서 개수작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정작 아이는 어려서부터 아빠랑 놀아본 기억이 전혀 없어서 평소에 지 아빠를 찾지도 않아요. 너무나 뻔뻔하게 속내를 내비치다가 올해 초 갑자기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빠가 옆에 있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예전이랑 달라 많이 변했어. 다시 합쳐서 같이 살아보자. 진짜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얼마나 크게 웃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내심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나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곧 재혼할 것 같아. 라고 거짓말했더니 그놈이 누구냐고 열을 올리는데 속으로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의 아빠가 누가 되던 너는 절대 아닐 거니까 신경 끄라고 말해줬죠. 바로 옛날 성질 못 버리고 혼자 씩씩대다가 가더라고요. 사실 저는 당장 재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현재로서는 남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제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회사에서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스스로 혼자 살 수 없어서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저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재혼을 할지 말지는 그때나 생각해 보려고요. 저와는 반대로 점점 밑바닥으로 떨어져가는 전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인 것 같네요. 본인도 창피했는지 요즘은 연락이 통 없는데 이대로 아이와 제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